제30강 나라를 위하여 안중근 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한문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안중근 의사의 말과 행동에서 본받을 점에 대해 배워봅시다. 즐겁게 한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 안중근 의사의 일생, 두 번째 본문 풀이하기, 그리고 확인학습입니다. 첫 번째 배울 내용은 안중근 의사의 일생입니다. 단원의 주요 내용은 안중근 의사의 일생 속 행적과 언행, 어머님께 받은 편지와 수의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대한 독립을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안중근의 이름을 한자로 표기하면 편안할 안, 무거울 중, 풀이 근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의사라는 말을 듣고 병을 고치는 의사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할 때 의사는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의로운 지사라는 뜻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가진 의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안중근은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사람입니다. 안중근의 일생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중근은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는 안흥칠로 불렸고 해외 생활 중에도 이 이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안흥칠은 안중근의 아명으로 등에 북두칠성 모양의 7개의 점이 있어서 북두칠성의 기운에 응하여 태어났다고 해서 응칠로 불렸다고 합니다. 1884년 6세 때 가족이 황해도 신천군 두라면 청계동으로 이사했으며 학문보다는 사냥의 뜻이 있어 명사수로 성장했습니다. 1896년 16세 때 안중근은 김아려와 결혼해 이후 이남일녀를 두었고 이듬해에 천주교회 입교의 세례를 받고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1905년 27세 때 안중근은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한인들을 모아 국권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이때 돈이학교와 삼흥학교를 세우는 등 인재 양성에 힘썼으며 평양에서 삼합이라는 광산회사를 설립해 산업진흥운동에도 매진했습니다. 이후 연해주로 가서 의병대열에 참가해 대한의군을 조직하고 무장 항일투쟁에 나섰습니다. 1909년 30세 때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함께 동의단지회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했는데 이때 이들은 왼손 네 번째 손가락 한마디를 잘라 태극기에 붉은 피로 대한독립을 새겼습니다. 그해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역에서 조선 통감부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습니다. 참고로 이토 히로부미는 고문정치, 차관정치라는 이름으로 크게는 외교에서부터 사소한 내정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간섭하였고 1907년 7월 19일 고종의 강제 퇴위, 1907년 7월 24일 통감의 권한을 강화한 한일 신협약 체결, 1907년 7월 31일 대한제국 군대 해산 등 3년 6개월 동안 합병에 필요한 모든 일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중근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독립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31세 때 1910년 6차례의 형식적인 공판이 진행되던 중 2월 14일 공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안중근에게 편지를 써서 수의와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해 3월 26일 여순 감옥에서 안중근은 순국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31세였습니다. 안중근은 옥중에서 자서전인 안흥칠 역사와 동양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동양평화론을 집필했으며 이 중 동양평화론은 미완성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910년 감옥에서 안중근이 썼던 글과 책 속 문장의 일부에 대해 알아보고 그의 언행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중,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어머니 조마리아 6개 받은 편지의 내용과 수의에 대해 알아봅시다. 참고로 수의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을 말합니다. 장한 아들 보아라. 내가 마냥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필요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두 번째 배울 내용은 본문 풀이하기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1910년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가 남긴 말과 글에 대해 알아보고 배울 수 있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옥중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볼견 이익리 생각할사 오르의 결리사유와 볼견 위태로울 위 줄수 목숨명 견이수명이 그것이다. 이 말은 안중근 의사가 먼저 한 말이 아니라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결리사유와 견이수명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결리사에 견이수명.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결리사에 견이수명. 결리사의에 대해 같이 풀이해 봅시다. 결리사의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고 풀이됩니다. 이익을 보면 이익을 얻는 과정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정당하면 이익을 얻어도 되지만 정당하지 않으면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익이 된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의 정당함이나 정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사적인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살피는 신중한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견이수명에 대해 같이 풀이해 봅시다. 견이수명은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쳐라고 풀이됩니다. 줄수자는 주다라는 뜻인데 국가에 목숨을 주라는 말은 곧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줄수자는 바쳐라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처한 상황에서 위태로움은 일제강점기에 있는 조국의 위기 상황을 말합니다. 나라의 위기 상황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안중근은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항일무장 투쟁운동을 하였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일을 하며 대한독립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희생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쓴 결리사의와 견이수명이라는 말은 논어에서 나온 말이지만 논어에 제시된 뜻을 자신의 처지에 맞게 적용하여 풀이한 것이니 논어에 나온 말이 여기에서 배우고 있는 결리사의와 견이수명의 의미와 완전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견이수명을 현대적인 의미로 적용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의료진이나 위급 상황에서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 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동양평화론은 안중근이 옥중에서 쓴 책이며 안중근의 사상과 정신이 오롯이 담긴 것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동양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공존과 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정신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제시된 문장은 동양평화론에 나오는 일부분입니다. 함께 알아봅시다.
아래 문장을 소리내어 함께 읽어봅시다. 여는 위, 대한독립이, 사여, 위, 동양평화의, 산이, 사하가모니리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는 위, 대한독립이, 사여, 위, 동양평화의, 산이, 사하가모니리오. 아래 문장을 같이 풀이해 봅시다. 여는 위 대한독립이 사요라는 문장은 나는 대한독립을 위해 죽는 것이오라고 풀이됩니다. 여기서 마리을 이자는 그리고라고 풀이되는데 그리고의 의미를 생략하여 풀이해도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나는 대한독립을 위해 죽는 것이오라고 풀이합니다. 안중근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나라를 위한 죽음이라 생각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도 의롭게 생각하였습니다. 아래 문장을 같이 풀이해 봅시다. 위 동양평화의 산이 사하가머니리오라는 문장은 동양평화를 위해 죽는 것이니 죽은들 어찌 한스럽겠는가라고 풀이됩니다. 앞문장과 같이 여기에서도 말이을 이자는 접속사 역할로 그리고의 의미이며 죽을 사자와 어찌 언자가 서로 호응하여 어찌 뭐뭐 하겠는가라는 상관어구가 됩니다. 죽은들 어찌 한스럽겠는가라는 말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의 죽음은 사사로운 죽음이 아닌 대의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이 동양 평화까지 위한 것이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안중근 의사의 마음, 즉 애국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확인학습입니다. 오늘 배운 학습과 관련해서 간단한 문제를 풀이해 봅시다. 준비되었다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 있을 때 어머님께 받은 물건은 무엇일까요? 1번 속옷과 이불, 2번 이불과 장갑, 3번 편지와 수의, 4번 이불과 수의, 5번 이불과 편지. 무엇을 받았는지 맞춰봅시다. 정답을 생각해 보았나요? 정답을 알아봅시다. 여순 감옥에 있을 때 안중근 의사가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께 받은 것은 편지와 수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안중근 의사의 죽음은 안중근 의사 자신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위한 숭고한 죽음이라고 말하며 사랑하는 자식에게 편지를 썼으며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인 수의까지 보내면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을 바르게 읽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견리사의 견이수명, 2번 견이수명 견리사의, 3번 견리사명 견이수의, 4번 견리사의 견명수의, 5번 견이사리 견명수의. 정답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정답은 1번 견리사의 견이수명입니다. 먼저 제시된 4개의 한자인 견리사의는 볼견 이익이 생각할사, 오를 의로 구성되었고 두 번째 제시된 4개의 한자인 견이수명은 볼견 위태로울 위 줄수, 목숨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견리사의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고 풀이되며 견이수명은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쳐라고 풀이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제시된 문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알아봅시다. 제시된 문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은 나라를 위한 마음입니다. 제시된 문장은 안중근이 옥중에서 쓴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아래 제시된 문장을 읽어보면 여는 위 대한독립이 사여, 위 동양평화의 산이 사하가머니리오라고 읽으며 풀이를 하면 나는 대한독립을 위해 죽는 것이요 동양평화를 위해 죽는 것이니 죽은들 어찌 한스럽겠는가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안중근은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사랑하는 국가를 위해 죽는 것이라 생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국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당한 공판에서 항소하였을 것이지만 안중근은 누구보다 대한독립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의롭게 생각해 받아들였습니다. 정답은 2번 애국적 태도입니다. 정리하기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제30강 나라를 위하여 안중근을 마치겠습니다.